발트 3국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정. 1편 리투아니아, 2편 라트비아, 3편 에스토니아, 4편 핀란드까지. 발트와 북유럽의 매력에 푹 빠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북유럽의 나라로 향합니다. 핀란드 헬싱키를 떠나 발트해를 가로지르는 특별한 여정. 어느새 동이 트고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이킹 라인의 호화 유람선의 낭만. 이 거대한 선상 위에서의 하룻밤이 여행의 품격을 더합니다. 수많은 섬들과 푸른 물길이 얽혀 만들어낸 절경. 우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군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약 26만 7,500개 이상의 섬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약 1,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군도에는 약 3만 개의 작은 섬이 대부분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도시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이 57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스웨덴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 감성이 완벽하게 조화된 도시. 깨끗한 물 위에 세워진 천사의 도시. 스톡홀름이 그 베일을 벗고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제 선상에서의 낭만은 잠시 뒤로 하고 스웨덴의 심장으로 뛰어들 시간입니다. 드디어 14개의 섬 위에 세워진 북유럽의 베네치아, 스톡홀름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바다와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북유럽 여정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스웨덴 스톡홀름의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를 태워다준 호화 유람선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 호화 유람선과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탐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물길 너머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스톡홀름의 고풍스러운 구시가지, 감나스탄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죠. 거대한 유람선과 중세 도시를 한 프레임에 담아봅니다. 스웨덴에서의 첫 추억은 이렇게 낭만적인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00개의 섬 도시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감나스탄은 스웨덴어로 옛 도시를 뜻하며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구시가지를 말합니다. 구시가지에는 스톡홀름 대성당, 노벨 박물관 외에 스웨덴 왕실의 묘소로 사용되고 있는 리다르홀름 교회가 있고 18세기에 건설된 바로크 양식의 왕궁이자 스웨덴 왕실의 거주지인 스톡홀름 궁전이 있습니다. 오른쪽 높은 석조벽을 따라 걷는 이곳은 왕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역사의 무대죠. 스웨덴의 심장, 스톡홀름 왕궁입니다. 왕궁의 질서를 수호하는 근위병들이 절도 있는 모습으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웅장한 왕궁의 외벽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이 벽 안쪽에는 현재 왕실의 공식 업무 공간과 수많은 보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왕궁은 스톡홀름 구시가지 북쪽 끝에 위치하여 도시를 굽어보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죠. 스톡홀름 궁전은 13세기에 지어졌으며 17세기 후반의 화재로 소실된 이후 18세기에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혼합된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600개 이상의 방이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 중 하나이고 여러 박물관이 있어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스톡홀름 구시가지, 감나스탄의 진짜 매력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13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좁은 돌길은 중세의 상인과 왕족이 함께 밟았던 역사의 길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건물들이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스웨덴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 감각이 중세 건축과 조화되어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붉은 벽돌 건물 사이를 부드럽게 비춥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스며있는 길입니다. 가게 간판 하나, 창문 하나에도 스웨덴 사람들의 세련된 감성이 묻어나고 좁은 거리의 정취가 여행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 미로 같은 길의 끝에는 왕궁과 역사를 함께 해온 스톡홀름 대성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수호성인이 잠들어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죠. 스웨덴의 수호자, 성 게오르그와용의 웅장한 목조 조각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스톡홀름 왕궁 바로 옆 구시가지의 중심에는 스톡홀름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스웨덴 국왕의 대관식과 왕실 결혼식이 열리는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내부에는 스웨덴의 수호성인 성 게오르그와 용의 웅장한 목조 조각상이 중세의 신비를 간직한 채 서 있습니다. 스웨덴 왕실의 역사를 간직한 대성당을 지나 우리는 다시 감나스탄의 미로 같은 골목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구시가지의 매력은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지는 데 있죠. 스웨덴 특유의 깔끔함과 중세의 낭만이 공존하는 거리, 발길 닿는 곳마다 사진을 부르는 디자인이 가득합니다. 중세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이곳, 건물들의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용한 돌길 끝자락, 눈앞에 좁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계단 위로는 또 다른 감나스탄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죠. 감나스탄은 평지가 아닌 섬 위의 언덕 도시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첨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이 바로 독일교회 티스카 키르칸입니다. 17세기 스톡홀름에 살던 독일 상인들이 세운 이 교회는 96m의 높이로 감나스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은 감나스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거리 중 하나로 중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벽돌 하나, 문손잡이 하나에도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좁은 길 양쪽으로 기념품 가게, 카페, 레스토랑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중세 건물 1층에 자리한 상점들, 쇼윈도에는 무민 인형, 바이킹 기념품, 스웨덴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구불구불한 골목길, 우리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이 중세도시 깊숙한 곳,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아주 오래된 역사의 증거를 마주치게 됩니다. 스웨덴의 황금기였던 바이킹 시대 전사들의 이름과 후세에 전하는 흔적과 메시지를 새긴 문석입니다. 이곳에서 1000년 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감나스탄 중심에는 그림 같은 스토르토르에트 광장이 펼쳐집니다. 이 화려한 건물들은 중세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광장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죠. 광장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노벨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류의 지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노벨상의 발자취와 그 위대한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스웨덴의 자랑이자 지성의 상징인 이곳에서 잠시 숭고한 역사의 순간을 느껴봅니다. 앞서 다른 골목에서 본 스톡홀름 대성당입니다. 이 골목을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시 스톡홀름 궁전을 맞이합니다. 감나스탄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왕궁에서 근위병 교대식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위병 교대식의 주요 무대이자 왕궁 외곽 경계선인 위쪽 광장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군인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초소와 함께 왕실의 엄격한 규율이 느껴지는 감시의 시선들이 머물고 있죠. 이들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스웨덴 왕실과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근위병 교대식은 스톡홀름 관광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도심의 중심 스톡홀름 콘서트홀. 매년 12월 10일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에 이곳에서 인류의 지혜와 창의성을 기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거행합니다.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상을 받죠. 시상식 후에는 시청사에서 성대한 만찬이 이어집니다. 스톡홀름을 상징하는 건축물, 시청사의 웅장한 외벽을 따라 걸음을 옮깁니다. 800만 개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북유럽 내셔널 로맨티시즘 건축의 걸작입니다. 잔잔한 멜라렌 호수를 마주한 시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장엔 정교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고 벽에는 정교한 돌 조각들이 스웨덴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웅장한 아치형 기둥을 지나 안으로 들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북유럽 예술의 디테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년 노벨상 시상식 후 성대한 만찬이 열리는 푸른 방입니다. 이름과 달리 붉은 벽돌이 드러난 이 공간은 장식이 아닌 건축 자체의 웅장함으로 압도합니다.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니 아치형 구조가 웅장함을 더합니다. 벽면을 따라 발코니가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위로 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1,300명의 귀빈들이 노벨상 만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영예를 축하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붉은 의자와 견고한 목재 테이블이 줄지어 선 이곳은 스웨덴의 행정과 토론의 중심, 시의회장입니다. 천장에는 북유럽 전통 건축의 목조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고요한 중에도 위엄이 느껴지죠. 이곳에서 스톡홀름의 정책과 미래가 논의되며 도시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부의 타원형 방입니다. 벽에 걸린 테피스트리가 특징인 이 방은 일반인들의 결혼식이 열리기도 하죠. 테피스트리는 17세기 프랑스의 보베에서 제작된 것으로 300년이 넘은 오래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시청사 내 갤러리 오브 더 프린스의 모습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연회 및 무도회가 열리는 시청사에서 이곳은 왕실 등이 대기할 VIP룸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붉은 벽돌의 웅장함을 지나 마침내 스웨덴의 모든 영광이 응축된 공간, 황금의 방으로 들어섭니다. 이름 그대로 1000만 개가 넘는 금방 모자이크 조각이 벽과 천장을 수놓으며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공간은 시청사 건축가 라그나르 오스트베리와 예술가들이 스웨덴 역사와 신화를 모자이크로 표현한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방의 중앙에는 스톡홀름을 상징하는 비잔틴 스타일의 여왕이 중앙에 우뚝 서 있습니다. 도시를 수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왕을 중심으로 스웨덴 역사 속 위대한 왕과 영웅들, 그리고 전설 속 인물들이 금빛 서사시를 펼쳐냅니다. 만찬 후 춤을 추는 무도회장으로 사용되죠. 세계적인 석학들과 왕족들이 이 금빛 공간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에 담긴 장인의 숨결과 스웨덴의 자부심을 느껴봅니다. 스웨덴의 용맹한 바이킹 정신과 현대 산업을 이끈 진취적인 정신까지 이 황금의 방은 스웨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인류 최고의 영광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찬란한 황금빛 감동을 누려봅니다. 시청사를 나와 버스를 타고 유르고르덴 섬으로 향합니다.
북유럽의 가장 위대한 보물 중 하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바로 바사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17세기 스웨덴 제국의 야심이 담긴 전함 바사호를 품고 있죠. 압도적인 크기의 전함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1628년 8월 출항 직후 20분 만에 침몰했던 비운의 전함. 333년 만에 기적적으로 인양된 시대의 타임캡슐이죠. 영광을 맞이하기도 전에 가라앉아버린 바사호. 그럼에도 이 배는 지금 우리에게 17세기 스웨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침몰했기에 오히려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아이러니. 역사의 비극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박물관은 총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돛대부터 선체 하부까지 바사호의 모든 각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300년 넘게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 과학적인 보존 기술과 스웨덴 국민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이 어두운 환경은 습도와 온도 변화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배와 함께 수장되었다가 발견된 선원들의 유품과 해골, 바사호의 비극적인 역사를 증언합니다. 64개의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던 포구들, 선원 145명과 병사 300명을 태울 수 있었던 거대한 전함은 당시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의 야망을 담은 배였지만 너무 무거웠고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체를 장식했던 수백 개의 정교한 나무 조각상들은 사자, 전사, 신들의 모습으로 스웨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선은 각층을 오르내리며 17세기 해군 군함의 웅장한 규모와 디테일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배 한 척이 아닌 스웨덴 제국의 역사와 몰락, 그리고 이양의 감동까지 모두 담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이 놀라운 유물을 눈으로 직접 마주한다는 것은 북유럽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톡홀름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먼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발트 3국부터 이어져 온 여정, 한 편부터 4편까지는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 스톡홀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스웨덴의 역사와 디자인, 그리고 예술에 흠뻑 빠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경을 넘어 오슬로로 향합니다. 피오르드의 나라, 바이킹의 후예들이 사는 곳, 어떤 모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자연과 예술의 나라, 노르웨이에서의 새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EP6 노르웨이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